핵심어 패러다임 정상과학 과학혁명은 전부 지문 중간중간에 개념을 정리하는 정의의 방법으로 나올 겁니다. 특히 주의해야 될 건 패러다임의 개념은 정확히 확인해야 되겠고 정상과학 시기에 과학혁명 시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사고하는지 그러한 과정을 대조의 기법으로 확인하라. 패러다임 개념 뜻 확인해야 되겠고요. 과학혁명의 구조는요. 제가 그냥 그래프 그리듯이 보면 과학혁명은 이런 식으로 과학기술은 발전하는 게 아니라 과학기술은 어떻게 발전해요? 미친 듯이 치고받고 싸우다가 다음 단계로 미친 듯이 치고받고 싸우다가 다음 단계로 이렇게 단계로 가는 겁니다. 이거 처음 제가 설명할 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서울대 교수가 이야기한 건데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그 기존의 이론을 믿고 있던 사람들이 죽어야 돼요. 그 전에는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패러다임의 과학 철학적인 특성, 과학에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양상, 패러다임의 전환과 기술 혁신 과정이 유사합니다. 어머, 그러면 유사성이니까 비교가 쓰여 있나?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에는 유추가 쓰여 있습니다. 라고 확인해야 되고 유추라는 단어 꼭 기억해 주시죠.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발음 좋아. 괜찮아. 나쁘지 않아. 과학혁명의 구조라고 해서 책이 있어. 근데 책이 그렇게 두껍지 않아. 한번 읽어볼만 해요. 이렇게. 필요하시면 제가 빌려드릴게요. 물론 마음의 여유는 없겠지. 이 글은 패러다임의 개념과 정립 과정, 패러다임을 저는 쉬운 말로 써드렸었죠. 뭐 패러다임, 그 시대의 대세, 혹은 대세 이론, 요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어떻게 이론이 대세가 되어가는가?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여 문단 간의 연관성을 살펴보면서 글을 읽자. 요게 은근 시험 포인트. 왼쪽으로 오죠. 글의 종류는 설명문이고요. 설명문의 목적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정보를 전달해 주겠다. 끝. 아니요. 정보 전달을 통한 독자의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글을 설명문이라고 하죠. 객관적이고요. 예시적이고 처음, 중간, 끝 나눠져 있어서 체계적이고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죠. 과학의 패러다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제는 언제나 중요하죠. 과학 패러다임의 개념, 과학의 발전 과정, 토마스 쿤이 설명한 과학 패러다임의 개념과 그 특성, 과학 패러다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객관적으로 전달하고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독자의 이해를 도와줍니다. 그럼 예시가 쓰여 있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패러다임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해 볼게요. 패러다임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어떠한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기준을 뜻하는 것 같아. 저는 대세라는 말을 쓰고요. 대세를 따라줘야지. 본문 지도하는 것들은 선생님들 이렇게 지도해 주세요 라고 출판사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패러다임, 여기 첫 번째 단락에서 밑줄 긁 거지만 미리 합시다. 패러다임이란 과학자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조작하고 이해하는 틀, 이론적 요소와 실험적 요소가 얽혀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 세상을 바라보는 선글라스 같은 거야. 그 선글라스를 끼면 그런 식으로만 세상을 보는 거지. 밑에 패러다임의 개념 본문에 있을 거고요. 요 정도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봐도 됩니다. 패러다임은 세계관이고 모델이면서 이론, 법칙, 가설 등 이론적 요소, 물질적, 실험적 요소. 패러다임은 세계관, 이론적 요소, 물질적, 실험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왼쪽으로 와서 이제 또 보도록 하죠. 패러다임은 미국의 사회과학자, 과학사회자 겸 과학철학자인 토마스 쿤이 그의 명저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재창한 개념으로 최초로 내세운 개념이다.
과학자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조작하고 이해하는 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만큼까지 괄호해 놓으면 패러다임은 뭐뭐뭐뭐이다 라고 해놨으니까 내용 전개 방식 정의 과학자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조작하고 이해하는 틀 서로 다른 패러다임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패러다임이 다른 사람들은 같은 것을 보고도 다른 식으로 해석합니다.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웠냐, 파란색 선글라스를 꼈냐, 그 정도의 차이점. 전 근대인에게는 우주가 영적이고 신비로운 유기체, 여기서의 유기체는 그냥 생명체라고 합시다. 우주 자체가 하나의 생명체였지만 근대인에게 우주는 복잡한 기계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끊어놓고 대조. 서로 다른 패러다임을 가진 사람들이 보고 경험하는 세계는 서로 다른 겁니다. 왜냐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이해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패러다임을 세계관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또 이렇게 체크를 할까요? 뭐라고? 어디가 있냐? 패러다임에다가 네모. 밑에다가 씁시다. 1, 2, 3. 이렇게. 1, 2, 3. 세계관에다 밑줄 긋고 1. 패러다임은 추상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추상적인 세계관이라기보다는 과학자들이 연구를 이끌어주는 모범적 문제풀이 방식과 같이 훨씬 구체적인 겁니다. 추상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구체적인 겁니다. 패러다임은 모델, 이론, 법칙, 가설과 같은 2번 이론적 요소뿐만이 아니라 실험의 방식, 기구, 표준과 같이 물질적이고 실험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물질적이고 실험적인 요소 3. 그래서 패러다임은 1, 2, 3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거다. 일단 과학자 사회가 하나의 패러다임을 받아들이면 끊고 그 패러다임은 어떤 문제가 의미 있는 과학적 문제인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문제의 인식 과정에도 끼어드는 거고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해결 방안도 개입을 하는 거고 어떠한 답이 여러 답 가운데 어떠한 답이 더 훌륭한 답인지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에 기준과 지침을 제공해 줍니다. 자, 너네 하고 싶은 거 다 해. 대신 요 안에서 요 정도의 뉘앙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대신 요 안에서 토마스 쿤은 하나의 패러다임이 지배하는 과학을 정상과학이라고 불렀습니다. 의외로 포인트는 여기에요. 하나의 패러다임이요. 복수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하나만 있을 때 그것을 정상과학이라고 했습니다. 석재 듣고 있죠? 서훈이? 우야? 쟤야. 아우. 하나의 패러다임이에요. 그게 정상과학이야. 정상과학은 본질적으로 패러다임을 완벽하게 하고 확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패러다임을 완벽하게 하고 확장하게 합니다. 무엇이? 정상과학이. 그러면 무슨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정상과학은 이렇게 고쳐야 되겠네. 정상과학은 하나의 패러다임을 공고히 한다. 더 단단하게 해주는 거야. 이렇게. 정상과학은 그것이 속해 있는 패러다임을 공고히 한다. 아주 단단하게 하는 거죠.
퍼즐풀이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어머, 얘 퍼즐풀이에다가 비유했죠. 하지만 패러다임으로 설명되지 않는 변칙적인 문제들이 연이어 등장하게 되면 이때부터 시작이지. 정상과학은 위기 국면으로 진입하게 되고, 그렇지. 이 틀로 설명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해서 기존의 패러다임을 대체하는 과학혁명이 뒤따르는 겁니다. 그러면 과학혁명 이렇게 쓸 수가 있겠는데요. 정상과학이 있어. 그런데 변칙적인 사례가 자꾸 등장해. 변칙적인 사례가 하나둘로는 안 돼. 많이 누적이 돼. 그래서 걔네들끼리 싸워. 그리고 어떻게 새로운 정상과학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 변칙 사례가 많이 등장해서 새로운 정상과학으로 바뀌는 과정이 과학혁명인 거지. 쿠는 과학이 정상과학에서 위기를 맞고 그냥 변칙 사례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 자체가 정상과학의 위기는 과학혁명을 겪으면서 새로운 정상과학으로 발전한다고 보는 겁니다. 됐을까요? 네. 패러다임에 기초한 정상과학에는 흥미로운 과학철학적 특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머, 내가 이제 과학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게. 우선 하나는 패러다임과 잘 맞지 않는 사례들이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무시되거나 패러다임 안으로 포섭이 됩니다. 최초의 변칙 사례 1, 2, 3, 4, 5 정도까지는 됐어. 무시해. 아니면 네가 실험을 잘못했겠지. 아니면 억지로 기존의 이론으로 그걸 설명을 어떻게든 해내. 이러한 것들. 하나의 패러다임, 무시되거나 패러다임 안으로 포섭된다라고 합니다. 쉽게 쓰려면 기존의 패러다임 안으로 포섭이 됩니다. 흔히 과학자들은 이론에 역행하는 관찰이나 실험 결과가 나오면 그 이론을 폐기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존의 그 이론, 기존의 또 쓸까요? 기존의 패러다임을 포기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한두 가지 변칙 사례 때문에 기존의 패러다임을 포기하는 일은 드뭅니다. 뉴턴의 고전 물리학 패러다임은 수많은 현상을 성공적으로 설명을 했지만 천왕성 궤도에 대해선 예상치의 2배에 달하는 오차가 나서 과학자들은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전통적인 과학 철학에 의하면 이러한 뉴턴 역학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이 문장 중요해요. 그리고 어느 부분이 더 중요하냐? 전통적 과학 철학에 의하면 이거야. 전통적인 과학 철학에 의하면. 하지만 실제로 19세기 초 이 문제를 고민하던 과학자 중에는 뉴턴과 다른 형태로 중력 이론을 제창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중력에 대해서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설명하려고 했지만 아니야. 중력이라는 건 특정한 물체가 시공간을 정리해서 주변의 공간을 휘게 만드는 거야. 이런 것도 일종의 중력 이론으로 설명이 되거든. 또 다른 중력 이론이지. 그렇게 하면 설명이 돼. 근데 그 사람의 의견이 바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네가 뭘 알아? 뉴턴보다 네가 잘났어? 이런 식인 거겠지. 그렇지만 과학 공동체 대다수가 여기에 나와 있는 과학 공동체 대다수는 누구예요? 기존의 패러다임을 지지하는 사람들. 대다수는 뉴턴 역학을 포기하지 않았고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천왕성 다음에 또 다른 행성이 존재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고 그 행성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뉴턴 역학에 비하면 애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애가 이렇게 가고 있어. 우리가 계산을 잘못했나? 아니야. 이렇게 가야 되는 애가 이렇게 가는 거를 보면 여기에 중력을 이끄는 뭔가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결국 예상된 위치에서 해왕성을 발견했습니다. 어우, 다행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뉴턴의 역학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겠지. 기존 걸로도 설명이 되니까. 패러다임은 예상과 다른 한두 가지의 반증 사례로는 폐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과학 법칙 예외 없어. 무조건 그렇게 흘러가야 돼. 한두 개의 오류 예외가 생겼다? 그러면 그 이론 버려야지. 그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그렇게 버리지 않더라. 실제 과학 활동과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학혁명이라는 말을 하는 거야. 이거지. 두 번째 과학 철학적 특성은 이러한 까닭으로 두 개의 패러다임이 공존하는 과학혁명기에는 요게 또 포인트죠. 어디? 두 개의 패러다임이 공존하는 과학혁명기. 한 개만 있으면 정상과학, 두 개가 있으면 과학혁명기. 과학의 패러다임을 계속 고수하는 과학자, 기존의 패러다임을 지지하는 학자들,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이는 과학자들 사이에 요게 또 포인트죠. 합리적인 소통이 어렵다. 과학자들이면 오직 실험과 결과로서만 이야기할 것 같은데 아 됐어 어린 놈들 니들이 뭘 알아 이런 식이 된다라는 거죠. 아 꼰대들 씨 우리말 더럽게 안 믿니 왜 그래 옛날 스타일이야 이런 거겠죠. 이러한 소통을 공약 불가능성이라는 철학적 개념으로 압축했습니다. 공약 불가능성 무슨 말이에요? 기존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랑 기존의 패러다임 B,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둘이 어떻게 소통하지 않습니다. 요게 공약 불가능성. 저 얘기 좀 하시죠. 아 됐어. 이렇게. 얘기 좀 하게. 아 됐어요. 그런 얘기 안 들을 거예요. 이런 식이죠. 오른쪽 위에 뭐 정리할 만한 거 있을까? 네, 여기 과학혁명의 구조 이렇게 나와 있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예, 빨간색인 것처럼 외우는 겁니다. 첫 번째 뭐 과학혁명의 패러다임의 과학철학적 특성 잘 맞지 않는 사례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무시되거나 기존의 패러다임 안으로 포섭이 됩니다. 두 번째, 과학자들 사이에 합리적인 소통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린 또 옆에다 폼나는 말로 쓸까? 뭐라고? 공약 불가능성. 이렇게 체크할 겁니다. 너무 졸리면은 밖에 나가서 저기 껌 있어, 껌. 그거라도 갖다가 좀 씹으면서 수업해. 괜찮아. 그 껌 좀 씹으면 어때? 조는 것보다 낫지. 다음 페이지. 하나의 잣대로 경쟁하는 두 주장을 비교하기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얘네 둘이 싸우면 누구 손을 들어줘야 될지 심판하거나 기준이 없어. 그러니까 서로 얘기하네. 과거의 패러다임은 많은 자연현상을 성공적으로 설명해왔지만 한두 가지 현상은 설명하지 못합니다. 과거의 패러다임. 반면에 새로운 패러다임은 한두 가지 변칙적인 현상은 잘 설명하지만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다른 현상에 대해서는 기존의 패러다임만큼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천동설하고 지동설이죠. 하늘이 움직여 천동설 이게 그림을 복잡하게 그려서야 되지 이게 천체의 한 현상 다 설명할 수 있어. 이심원 막 이런 개념 나오면서부터. 근데 예를 들면 뭐 화성의 연주 시점 왜 화성이 이렇게 왔다가 빽하지? 이거는 지동설로 설명이 되게 깔끔하게 정리가 잘 돼. 근데 또 나머지 것들은 또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야. 이런 거지. 어디가 있냐? 많은 성공을 거두었던 과거의 패러다임은
약간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거고, 약간의 문제에 직면하는 것. 새로운 패러다임은 미래의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많은 불확실성을 안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패러다임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차이점을 그냥 구분해서 체크해 놓은 거예요. 따라서 과거의 패러다임 아래에서 연구를 수행했던 구세대의 과학자들은 이것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나는 10개 중에 8개 설명하는 이론 그냥 할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젊은 과학자들은 과학의 주류에서 조금 벗어난 변방의 과학자들이 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할까요? 9세대의 과학자, 변방의 과학자. 이 정도로 체크할 수가 있겠네요. 정상과학의 시기에는 왼쪽 여기 정상과학의 시기에는 애들 다 빨아들여. 과학혁명기에는 의사소통이 잘 안 돼. 의사소통이 잘 안 돼. 다 빨아들이고 과학혁명기에는 의사소통이 잘 안 돼. 공약 불가능성. 쿠는 죄송해요. 정상과학 시기에는 패러다임이 복수로 존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정상과학 시기에는 뭐라고 옆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패러다임은 한 개만 복수 두세 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패러다임의 공존이나 경쟁은 과학혁명기에나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패러다임의 공존이나 경쟁은 과학혁명기. 그러면 또 다른 말로 뭐예요? 과학혁명기에는 패러다임이 복수로 존재한다. 패러다임이 복수로 존재할 수가 있다. 존재 가능. 패러다임의 복수 존재 가능. 쿤이 이러한 생각을 한 까닭은 과학자 사회를 만들고 정의하는 것이 바로 패러다임이기 때문입니다. 패러다임이 과학자 사회를 만들고 정의한다. 이것에 의해서만 생각하고 이대로만 따라오시오. 즉, 하나의 과학자 집단이 패러다임을 공유하게 되면 너 이 이론이 맞는 것 같아? 약간 우리끼리 한번 뭉쳐볼까? 그러면 그 집단은 외부의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과학자 사회의 정체성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들만의 정체성을 공유하는 겁니다. 이렇게 괄호해 놓고 그들만의 과학자 사회의 정체성을 공유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의 과학자 사회가 두 패러다임을 공유하는 식으로 쪼개지는 상황은 없다라는 것이 토마스 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아저씨가 내린 결론, 하나의 과학자 사회가 두 개를 공유하는 식으로 깨어지는 일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패러다임을 습득하기 이전인 전 패러다임의 시기에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정상과학 시기는 논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기이고 과학혁명기는 두 패러다임 사이의 공약 불가능성과 논쟁이 지배하는 전쟁의 시기입니다. 과학은 이렇게 전쟁과 평화를 반복하면서 발전합니다. 전쟁과 평화를 반복하면서 발전합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의 사례로 가장 잘 언급되는 것이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프톨레마이오스의 지구중심설에서 코페르니쿠스의 태양중심설로의 변화, 아리스토텔레스의 역학에서 갈릴레이의 역학으로의 변화, 슈탈의 플리지스톤 이론에서 라부아지에의 산소 이론의 변화,
뉴턴의 고전 물리학에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들의 변화 등이 그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예요? 패러다임 전환의 사례 1, 2, 3, 4. 예 1, 2, 3, 4죠. 예 1, 2, 3, 4지. 그런데 패러다임의 변화에는 이렇게 세계관의 변혁을 가져오는 거대한 변화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와, 프톨레마이오스 지구중심, 태양중심, 역학이 변했어. 화학의 이론이 완전히, 물리의 이론이 완전히 뒤바뀌었어. 거대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아저씨가 하고 싶은 이야기, 이제 내용이 전환될 거죠. 뭐라고? 하나의 과학 분과 내에서도 작은 패러다임의 변화가 수없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패러다임은 거대한 것에서 작은 것까지 다양하다. 예를 들어서 역시 예시죠. 뭐의 예실까? 작은 변화, 작은 패러다임의 변화의 예지. 물리학의 분과인 세부 항목인 고체 물리학에서는 초전도체 연구라는 작은 주제가 있어요. 초전도체 연구라는 작은 주제가 있는데 이 작은 주제 안에서도 얼마든지 패러다임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초전도체는 물질을 아주 온도를 낮추면 저항이 0이 되는 순간이 와. 그래서 한번 전류 흘려보내면 계속 전류가 흘러. 그걸 이제 초전도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러한 작은 주제 안에서도 얼마든지 패러다임 전환이 가능합니다. 패러다임 전환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리고 패러다임의 전환이 모든 과학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물리학에서 엄청 변화가 생겼어. 그렇다라고 화학에서는 기술 변화 정도만. 물리학자들이, 나 생물학자야. 근데 물리학자들이 와 이제는 양자역학의 시대야. 그래? 알았어. 생물학자들은 자신의 거를 뭐 바꿀 이유가 없어. 상관이 없으니까. 생물학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옆에 정리된 거 보면 과학에서의 패러다임은 거대한 세계관의 변혁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특정 분야, 특정 주제, 특정 대상에게만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모든 분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밑에다가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지. 패러다임이 정립이 되면 과학자들은 패러다임을 모델로 삼아서 인접한 현상들을 설명하고 더 정교하게 하면서 적용 범위를 넓혀갑니다. 과학이 전문화되고 과학 지식이 심원화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여기 요 문장이랑 요 문장은 같은 문장이란 얘기인 거겠지. 과학이 전문화되고 과학 지식이 심원, 깊어지는 겁니다. 눈 떠! 과학은 급속하게 어려워집니다. 너무 영역이 많아져. 동시에 패러다임으로 잘 설명되지 않는 현상을 패러다임에 맞추려고 애쓰는 과정이기도 한데, 자연을 패러다임이라는 상자에 구겨 넣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명 안 되는 애들을 억지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쿤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런 것이 기존의 패러다임, 요걸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이 현상을 자꾸 일로 가져오려고 하는 거야. 왜? 옆에 상자에다 넣어놓으면 너무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건데, 얘를 욜로 보내지 않고 자기들이 기존에 믿고 있는데 여기에다 때려 넣으려서 설명하려는 과정을 자연을 패러다임이라는 상자에 구겨 넣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는 거지.
쿤에 의하면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성공을 맛봤던 과학자들, 예를 들면 누굴까? 지금 대학 교수들이겠지.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할 때에도 과거의 패러다임을 고수합니다.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어. 자기 밥줄이 달린 건데 어떻게 할 거야? 이들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은 과거의 패러다임보다 단순하고 조야, 약간 좀 거칠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기존의 패러다임을 믿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같은 일이 기술 혁신에서도 발생합니다. 어머, 과학에서의 일을 기술 혁신 쪽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런 걸 유추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과학에서의 있었던 일을 기술에게까지 내용을 확장합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다고. 과거에 연속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던 기업은 자신의 성공 비결이 패러다임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지들이 성공할 때도 기존의 패러다임을 극복하고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성공한 회사야. 그러면 생각해야지. 새로운 패러다임이 오면 우리 회사 문 닫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해야 되는데 안 해. 자신의 성공 비결이 패러다임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필름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이거지. 디지털 카메라를 제일 처음 만든 회사는 필름 회사야. 코닥이라고 하는. 거기서 만들었는데 뭐 어쩌라고 안 썼었거든. 이런 거지. 과학과 마찬가지로 기술의 영역에서도 과거의 기술은 새로운 기술로 계속해서 대체됩니다. 그러면 과거의 기술이라는 말 대신에 과거의 패러다임, 새로운 기술에서의 기술을 새로운 패러다임 이렇게 말을 바꿔도 되겠네요. 과거의 기술에 집착하던 기업들은 신기술로 부상하는 신상기업으로 대체가 됩니다. 과학에서의 패러다임이 과학의 발전을 낳듯이 패러다임이 과학의 발전을 낳듯이 기술혁명에서도 이러한 변화 역시 거스르기 힘든 역사의 발전 과정입니다. 기술 분야든 과학 분야든 패러다임의 전환은 역사의 발전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패러다임이 대체하고 과학혁명이 있어야 과학이 발전하는 것처럼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을 패러다임 상자에 꾸겨 넣는다. 정립된 패러다임으로는 잘 설명이 안 되는데도 어떻게든 맞춰서 설명하려고 한다. 됐고, 옆에 있지. 기술 혁신과 혁신에서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과학 분야와 유사합니까? 네, 유사합니다. 과학이 발전하듯 패러다임도 기술에서도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밑에 핵심 5번 패러다임의 전환과 기술 혁신 과정의 유사성. 새로운 것이 기존의 것을 계속해서 대체합니다. 지속적인 변화를 통해 발전하는 겁니다. 대체를 통해 발전하는 겁니다. 기술이든 과학이든. 과학 이야기 하다가 기술 이야기하고 요게 유추라는 것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글의 짜임은 다 됐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우리 요거만 마무리 짓고 조금만 쉴 거니까 힘내. 세 단어를 통해서 과학혁명에서 정상과학의 변화 과정을 한 문장으로 설명해 봅시다 라고 하는 것도 그냥 외워두면 되지. 정상과학이 위기를 맞으면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고 기존의 패러다임을 대체하는 과학혁명이 일어나고 새로운 정상과학으로 발전합니다. 그러면 요거 내용은 뭐냐? 위기를 맞는다. 요걸 구체적으로 쓰면은 뭐겠어요?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설명이 안 되는 변칙 사례가 쌓이면서 누적이 된다. 그게 위기지.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변칙 사례가 누적되는 것. 밑에 토마스 쿤이 제시한 설명과 일치하면 OX. 패러다임은 이론적 요소와 물질적 요소, 실험적 요소가 뒤엉켜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론적 요소 2였었고 물질적, 실험적 요소 3이었었어. 1 뭐였었는지 혹시 기억나요? 세계관. 패러다임은 세계관, 이론적 요소, 물질적 요소, 실험적 요소 전부 다 합친 거예요. 패러다임은 반증 사례가 나타나면 즉각 폐기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그 상자에 꾸겨 넣으려고 하죠. 9세대의 과학자는 새로운 패러다임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정상과학 시기에는 패러다임이 복수로 존재하기 어렵고 그러면 패러다임이 복수로 존재하는 거는 언제 이렇게 복수로 존재해요? 과학혁명기에나 그게 가능하지. 과학혁명기. 패러다임의 변화는 항상 거대한 세계관의 변혁? 아니요. 신경 안 쓰는 사람들도 있죠. 밑으로 지구중심설에서 태양중심설로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나타낸 겁니다. 패러다임의 변화 양상을 설명해 봅시다. 요거는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냥 지구중심설에서 태양중심설로 옮겨갔습니다. 기존의 패러다임, 지구중심설에서 새로운 패러다임, 태양중심설로 옮겨갔습니다. 예시 답 볼게요. 지구 중심설이 천문학의 패러다임이었었던 정상과학 시기에는 지구 중심설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들이 나타나자 태양 중심설이 등장하면서 과학혁명기로 접어들었습니다. 태양 중심설. 야, 태양을 가운데다 박아놓고 나머지 행성들이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어떨까? 과학혁명기. 겁나 간단하네. 와, 원 몇 개만 그리면 설명이 다 돼. 그러다가 점차 정확한 천체 관측이 이루어지면서 태양 중심설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립이 되었습니다. 요 정도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예요. 또 중요한 얘기는 뭐냐? 태양 중심설, 지구 중심설에서 태양 중심설로 넘어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거는 뭐 있었다? 관측 기술의 발달. 관측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다음 패러다임으로 넘어갈 수가 있었다.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다음 9페이지. 각 문단의 중요도를 살펴봅시다. 1문단에서의 중요한 문장. 요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거는 아니지만 어디 있을까요? 요렇게 다 띄워 놓는다면 일단 자 볼게요. 패러다임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입니다. 정의의 방법으로 개념 설명해 놓으면 그건 무조건 중요한 단락이지. 다음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전 근대인들이 우주가 어쩌고 저쩌고 근대인들에게 우주가 어쩌고 저쩌고 서로 다른 패러다임을 가진 사람들이 보고 경험하는 세계는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라고 살펴보면 요거 있죠. 2번 문장이랑 5번 문장이랑 그냥 완전히 똑같은 얘기지. 그렇지 않나? 그래서 얘네 둘만 하고 개념 정의를 해놓았으면 상, 나머지는 중 이렇게 외워놔야지.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반드시 요약할 때 얘네들은 반드시 생략해서 날려야 되겠지만 첫 번째 단락 요약해 주세요 라고 하면 1번 문장 얘는 꼭 들어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놓자고. 됐을까? 됐고 중요도가 높은 문장을 중심으로 1번 문단 첫 번째 문장만 써도 됩니다. 토마스 쿤이 제창한 패러다임은 과학자가 세상을 바라보고 조작하고 이해하는 틀입니다. 여기 이렇게만 체크해 놓으셔도 될 것이다. 다음 페이지.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얘네들은 여러분들 다 문단 중심 내용 정리하는 거니까 됐어. 요 정도는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윗글의 내용을 요약해 봅시다. 위에 있는 말들 다 쓰시면 되겠고 밑에 나와 있는 거 이 글을 바탕으로 이 글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써봅시다. 라고 하면은 글 전체의 주제니까 요 정도 외워주세요. 이 이야기지. 패러다임은 과학자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조작하고 이해하는 틀로 개념,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는 과학혁명을 거치며 과학 발전이 이루어납니다. 그러니까 패러다임, 과학혁명, 패러다임의 전환, 과학혁명, 과학발전 요거 4개가 꼭 들어가게 해서 문장을 요약해보자. 그러면 주제가 나올 것이다. 됐고 다음 페이지 볼게요. 이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을 사용해 봅시다. 머릿말, 본문, 맺은말, 머릿말에서는 패러다임의 개념, 패러다임의 전환과 과학혁명, 과학철학적인 특성, 우리는 과학철학적인 특성 2가지 썼죠. 과학의 발전과 패러다임이 전환하는 양상, 패러다임 정립 후에 일어나는 일. 맺은 말에선 패러다임에서의 과학혁명처럼 기술혁신도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정도로 확인해 놓으면 되겠지. 기술혁신 과정. 요 정도. 됐고. 이와 같은 구조를 지닙니다. 각 부분에 해당되는 거 문단 번호를 쓰시오. 이 이야기는 아마 이런 식이겠지. 가나다라 마바 이렇게 해서 해놓고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 책 지문 다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여기 해놓고 세 부분으로 나누세요. 이렇게 쓸 수도 있겠고 아니면 본문만 나오고 본문에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내용 끊는 거 물어볼 수도 있고 그렇게는 좀 확인을 해놓자. 됐을까? 보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나다라 마바 요렇게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 중간 끝 머릿말 본문 맺은말 이렇게 나누는 것들 그러한 유형의 문제가 있을 것이다. 문단 간의 관계 세 번째, 네 번째 달라. 문단 3, 4. 위로 잠깐 올라올까요? 문단 3, 4. 앞에지. 문단 3, 4. 문단 3, 4. 문단 3은 뭐예요? 패러다임의 과학철학적인 특성 1. 4문단은 패러다임의 과학철학적 특성 2. 라고 해내서 얘네 둘이는 무슨 관계? 나란히 병렬적 관계. 병렬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 또 누구 물어봤나? 3, 4 말고 6, 7 6. 패러다임 안에서는 거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작은 것도 있어요. 작은 주제 안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특정 과학자에게만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물리학에서의 변화가 화학에서는 기술 정보, 생물학에는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고 그래서 7번 문단은 6번 문단의 예시 문단이 될 겁니다. 그 정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다시 밑으로 내려오면 6번과 7번 문단은 이 글에서 구체적인 예시 됐고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글의 구조가 됐어. 다음 사실적 읽기. 그렇죠. 글을 읽을 때의 사실적인 읽기는 글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해야 돼. 사실적 읽기. 추론적, 비판적, 감상적, 창의적 읽기 중에 사실적 읽기는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거야. 일단 문장의 뜻은 알아야지. 그래야 비판하고 추론하고 창의성을 내보낼 거지. 사실적 읽기는 글에 드러난 정보를 종합해서 글의 의미를 파악하는 겁니다. 글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을 살피면서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사실적 읽기가 돼야 추론, 비판, 심화 읽기가 가능해지는 거죠. 이처럼 사실적 읽기는 전달하고자 하는 걸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모든 읽기의 가장 기본 단계입니다. 사실적 읽기, 여러 가지 읽기 중 가장 기본 단계입니다. 뭐 하나 확인해 보면 되겠죠. 밑으로 내려오고 생활 속 패러다임의 전환이란 주제로 수업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 기존에는 미음, 디귿자 한쪽에서만 움직였었는데 이제는 아예 다 멈추게 한 방에 생깁니다. 교통체계 패러다임. 그렇지. 신호등이 완전 바뀌었어요. 이런 거고. 요즘 뭐 이렇게 과속 카메라 왜 이렇게 자꾸 생겨? 됐고. 다음 페이지. 얘 패스해도 되나? 패스. 괜찮아요. 패스하면 안 됐었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해 주면 되지. 됐고. 오케이. 그래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앞 페이지로 돌아오셔서 과학혁명의 구조, 과학의 패러다임, 요 지문 읽고 잠깐 쉴 거예요. 읽어보시는데 시간 5분 드릴 거예요. 시작!